커져가는 은행권의 위기 앞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결국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을 거란 제롬 파월 의장의 말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시장 공개위원회 FOMC의 결론은 베이비 스텝이었습니다. The committee raised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bringing the target range to 4.75% to 5%. 이달 초만 해도 물가가 계속 오를 조짐을 보이자 이번엔 0.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일 거란 예상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2주 전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로 은행권의 위기가 커졌고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연준의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파월 의장은 금리 동결까지도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연준은 덩달아 오를 거라 봤던 올해 말 예상금리도 작년 전망치인 5에서 5.25%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한 번 정도만 더 0.25%포인트 인상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파월 의장은 은행권 위기가 퍼지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도 올해 안에 금리를 낮추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Inflation remains too high, and the labor market continues to be very tight. Price stability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Federal Reserve. Without price stability, the economy does not work for anyone. 이날 오름세로 시작했던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가 없을 거란 말에 모두 전날보다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은행 위기와 인플레이션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 연준의 선택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런 변수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까 막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예상대로였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네. 일단 어떻게 좀 총평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예상의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인상으로 이제 끝이 났고요. 네. 이렇게 돼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에서 5%, 상단이 이제 5자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한 3주 전이었나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또 미국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굉장히 비장하게 얘기했잖아요. 물가를 잡아야 된다. 네. 뭐 진짜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비장함, 비범함은 없었습니다. 왜냐? 그 사이에 여러분도 아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미국의 14번째, 15번째 은행들이 속속 파산하거나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역시 파월 의장도 그렇게 강력한 빅스텝 같은 금리 인상은 할 수 없었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5%. 우리가 지금 현재 3.5%로 지난번에 이제 동결을 했고요. 네. 4월 초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게 됐는데 또 1.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 한국은행은 또 어떻게 해석할지가 또 우리에게 남긴 숙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베이비스 0.25%포인트를 올렸는데 이거는 그럼 여전히 물가 안정을 좀 더 잡겠다 이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자회견 또 성명서에서도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두 마리의 토끼가 있죠. 네. 특히 이제 금융 안정이냐. 금융 안정은 은행들에 대한 보호, 최근에 미국의 채권 시장에 대한 위험성인데 이보다는 물가 안정 쪽에 좀 더 방점을 찍어서 베이비 스텝이라도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연준의 신뢰, 연준의 권위 이런 점도 분명히 고려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과 2주 전, 3주 전에 그렇게 물가 잡겠다, 빅스텝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턱 동결을 해버리면 네. 앞으로 누가 연준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베이비 스텝이라도 올렸다 또 이런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자존심이 읽히는 그런 부분이 그럼요. 만약에 동결했으면 더 큰 문제 나옵니다. 그러겠네요.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또 피부에 와닿는 게 그럼 우리 주가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네. 아까 한미 금리 차이도 이렇게 커지니까요.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 결정 나오고 성명서 보고 점도표 보면서 달러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달러 인덱스가 크게 떨어져 가지고요. 102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달러 자체를 평가하는 달러 인덱스와 원화와 달러와의 관계를 맞는 원달러 환율과 약간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일단 달러의 힘이 빠졌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환율은 조금 들썩일 수는 있지만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중요한 것이 주가인데 오늘 이야기를 좀 보면 은행 파산이라는 이 돌발적인 악재만 걷어들인다면 그동안 우리를 많이 괴롭혔던 연준의 긴축 이런 것들에 대한 악재는 거의 이번에 3월 FOMC에서 보면 힘을 좀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요. 오늘 좀 주가는 출렁일 수 있지만 또 미국에서 이어지는 저 은행 파산에 대해서
또 말이 또 바뀔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잠든 새벽 사이에 벌어진 이 경제 큰 흐름 믿고 보는 정철진 경제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